안녕하세요, 체리투브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폴란드가 러시아 드론 공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는 대규모 화력 경멸 훈련을 실시했으며 천무다연장과 K9 자주포 등 한국산 무기체를 대량으로 동원해 푸틴에게 경고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푸틴의 도발로 인해서 긴급하게 폴란드의 각종 무기체와 병력을 빠르게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폴란드군은 자체적인 대응 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군사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규모 화력 훈련에는 포병 전력이 주력으로 동원되었으며 정찰 드론과 무인기를 이용해서 적을 빠르게 타격하는 방식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져 우크라이나 전쟁 데이터를 적극 반영해 훈련이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우리 군에게도 이러한 훈련 데이터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병 전력을 동원한 대규모 장거리 공격 능력이 확인되면서 더 많은 무기체계를 빠르게 도입할 것으로 보여 한국산 포병 무기체계에 대한 주목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천무다연장과 하이마스를 주력으로 훈련이 진행되었으며 유럽 내 최강 포병 전력을 갖추게 될 폴란드가 현지 양산까지 나설 경우 러시아도 이러한 포병 전력을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폴란드 육군 참모총장은 공식 SNS를 통해 아이언 디펜더 25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으며 포병대가 새로 도입된 무기체계를 빠르게 전력화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동부전선에 대한 안보를 튼튼히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각종 드론과 하이마스, 호마르K, 크랩, K9 자주포 등이 참가했으며 포병 전력이 주력으로 운영되었음을 공개했습니다. 지금까지의 훈련은 가상 표적을 선정하고 신속 전개 후에 타격하며 이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지만 이번 훈련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확인된 성과를 폴란드군이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 무인기를 활용한 실전적인 훈련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바이락터 TB2 무인기와 FT5, 플라이-아이 등 다양한 사거리의 드론을 적극적으로 투입해 최전방 탐색 임무를 부여했으며 적의 공중 공격을 대비해서 맨패드나 대공기관포, 패트리어트 등이 포병 전력을 보호하는 전술을 채택했습니다. 하이마스와 천모가 장거리 표적을 향해 불을 뿜었으며 크랩과 K9 자주포는 해상 표적을 향해 포화 공격을 감행하면서 무인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표적에 떨어지는 로켓과 포탄을 확인한 후에 이후에 파괴되지 않은 표적의 추가적인 발사를 명령하면서 도발 원점을 완전히 파괴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공적으로 진행된 이번 대규모 화력 경멸 훈련은 단순히 무인기 투입을 넘어서 포병 시스템과 무인기를 효율적으로 통합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으며 비와 네트워크 통신망을 활용해서 어떠한 무인기라도 쉽게 통합해 전력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폴란드가 독일, 프랑스, 영국 등 기존 유럽의 군사 강국들보다 첨단 포병 전력을 운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군사협력이 강화된 한국군에게도 제공될 것으로 보여 북한이 배치한 전력 표적을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전술을 구축하는 데 이용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3년 동안 전쟁을 진행하면서 무인기와 포병 전력, 여기에 대공방어 시스템을 묶어 효과적인 전술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 확인되었지만 문제는 서방의 지원이 약해지고 미국도 장거리 공격 무기에 대한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폴란드는 무인기 도발로 인해서 유럽과 미국이 적극적인 군사적 지원을 선언하고 있지만 언제라도 태도를 바꿀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으며 독일, 프랑스는 군사적인 지원 역량이 바닥나 폴란드를 지원할 능력을 회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3년 동안 약속한 무기 공급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포탄 생산량도 크게 늘리지 못해 신뢰를 얻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등장 이후에 나토에 대한 협력을 중단할 수 있다는 협박도 나오자 부랴부랴 수천조 원의 전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여러 번의 군비 확장 정책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동유럽 국가들이 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푸틴의 다음 표적이 될 가능성이 유력한 폴란드가 자신들만의 군사력을 빠르게 갖추려고 하는 상황이며 유일한 총알 배송 국가인 대한민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규모 화력 경멸 훈련을 통해 우크라이나가 구축하지 못했던 장거리 포병 전력을 더욱더 강화시킨다는 계획이며 후방에 대한 대규모 화력 투사가 가능하다는 점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한국산 무기 생산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폴란드가 한국에서 도입해 배치한 지 얼마 안 된 천무다연장까지 대규모 화력 훈련에 투입하면서 최근에 확정된 유도 로켓과 전술 탄도미사일 현지 양산이 빠르게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화에어스페이스와 폴란드 WB 그룹은 천무 로켓탄을 현지에서 생산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유도 로켓과 전술 탄도미사일까지 대량 양산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번 화력 시험에서 천무가 하이마스보다 2배 이상의 화력을 제공하고 다양한 유도 로켓탄을 운용할 수 있으며 사브사에서 개발한 80 유도 로켓탄인 GLSDB와 노르웨이 콩스버그사에서 개발한 JSM 대한미사일까지 운용할 것으로 알려져 다양한 임무에 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화에어스페이스가 폴란드를 위해서 개발한 CTM-290탄과 CGM-080탄 현지화 탄약 체계가 완성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CTM-500탄이라는 장거리 전술 탄도미사일까지 추가로 확보할 것으로 알려져 하이마스보다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하이마스에서 운영할 수 있는 에이테킴스를 보유하고 있지만 미국의 반대로 인해서 몇 개월째 러시아 본토 공격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러한 점에서 폴란드가 탄도미사일과 유도로켓탄 확보에 총력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폴란드는 아무리 강력한 무기체계라도 자체로 양산하지 않으면 자주국방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기술 이전을 통한 현지 양산에 총력전을 벌일 것입니다. 폴란드 WB 그룹이 천무다연장에서 운영되는 전술 탄도미사일까지 생산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한화에어스페이스도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거리 500km급으로 알려진 CTM-500탄까지 추가로 개발해 폴란드에 제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화력 경멸 훈련이 성공적으로 끝나면서 폴란드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탄약 생산 사업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이마스를 폴란드가 도입하고 있지만 도입 속도가 느리고 여기에서 운용할 수 있는 탄약도 대량으로 도입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천매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화력 훈련에 많은 탄약이 소모되며 로켓탄의 경우에는 빠른 발사 속도로 인해서 자주포보다 더 많은 비축탄을 배치해야 한다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천매에서 운영할 수 있는 탄약의 종류가 멍텅구리 로켓탄부터 유도 로켓탄, 여러가지 특수탄과 전술탄도 미사일까지 다양해서 내후년부터 현지에서 공장이 가동될 경우 비축탄 생산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폴란드가 천무 발사대를 활용한 신형 무기체계 개발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이러한 점에서도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하이마스 발사대를 사브사가 컨테이너로 건조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은밀하게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다연장 시스템이 공개되었으며 폴란드가 관심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가 10년 전에 선보인 클럽 K라는 무기체계를 모방해서 일반 컨테이너를 다연장 발사대로 개량한 모델에 대해서 동유럽 국가에서도 관심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컨테이너를 개조해 발사대만 내부에 장착한 방식으로 화물 트럭이나 상선에서도 공격할 수 있어 인공위성에 노출되지 않아 폴란드가 러시아를 기습적으로 공격하는데 최적의 무기체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사브사가 하이마스 발사대로 개조한 컨테이너 다연장은 전술탄도 미사일인 에이테킴스까지 운영할 수 있어 폴란드 내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형 전술 차량이 필요 없으며 발사대와 조작 장치만 넣으면 완성이 가능하고 소수의 인원이 좌표를 입력하면 바로 발사가 가능해 적으로서는 이를 미리 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습 공격의 효과가 높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폴란드가 천무다연장을 현지에서 조립하고 있어 차량 없이 컨테이너에서 발사 가능한 개량형을 추가로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천무도 다양한 개량형으로 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폴란드는 자주포 전력도 빠르게 강화하고 있지만 장거리 표적을 파괴하고 전술 탄도 미사일까지 운영할 수 있는 다연장 전력을 확대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대규모 화력 훈련에서 천무다연장에 대한 성능이 확인되면서 관련 사업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폴란드군이 천무를 도입하면서 배치된 부대 단위에서 시험 발사를 진행한 경우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대규모 화력 경멸 훈련에 투입한 것은 처음으로 벌써 많은 물량이 동부전선에 배치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러시아에서 자폭 무인기를 대량으로 폴란드로 투입해 도발이 이어지면서 전쟁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공 요격 무기체계에 대한 협력도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포병대와 다연장 전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야전 방공망을 강화한다는 계획으로 천마나 비호복합 등에 대한 추가 도입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화력 경멸훈련에 참가하지 않았던 하이마스와 천문까지 대규모로 활용되면서 폴란드에서 장거리 포병 전력이 크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천무 다연장은 80여 문까지 공급되어 현지 방산업체가 조립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290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더 많은 물량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하이마스 다연장 도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더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 대한민국과 협력해 탄약까지 대량으로 생산할 경우 천무 다연장 물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규모 화력 훈련에서 한국산 포병 무기 체계가 주력으로 배치되면서 유럽 내에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대규모 훈련을 진행하면서 천무와 K9 자주포가 빠르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